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제품들이 이탈리아에서 입찰 성과를 내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탈리아 라치오 및 캄파냐 지역 주정부가 실시한 아달리부막 성분 의약품 입찰에서 유플라이마가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엔셀이 코스닥 상장 첫날 더블에 성공하며 급등했습니다. 2018년 설립된 이엔셀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및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CGT CDMO 사업 세계 최초 초기 개대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기반의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자사주 544억 원어치를 공개 매수한다는 소식에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늘 개장 전 김 부사장이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보통주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와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자 신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해 예타 면제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꽤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시장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11시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언이 있고 나서 주말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BOJ 우에다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과 일본 증시, 우리 증시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 좀 살펴보면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00선 간신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773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저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10시 55분 약 11시 경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709선까지도 올라갔는데 그 부분 살짝은 내려가면서 지금은 0.05%의 약보합세 정도의 지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장중에 저점을 디딘 이후에는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양상이 전강 후 약으로 전약 후 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2%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73선의 지수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는 주체는 기관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규모를 살펴보면 기관은 2,167억 원, 외국인은 811억 원, 개인은 1,38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유일하게 사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47억 원, 기관은 194억 원, 개인은 167억 원의 규모고요. 기관의 경우 여기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 더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0.64%의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선을 기록한 건 16일이 유일했고요. 대체로 약세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77,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3%로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8만 6,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도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반도체주들 힘을 내지는 못하지만 수급 양상은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넣어주는 가운데 오늘은 기관도 매수에 가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살펴보겠습니다. 0.5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주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다가 보합권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시총 상위주 단에서 대체로 좀 자동차주에서 강세가 나타나는데 1.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합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10%에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는 앞서서 본 부분과는 사뭇 다릅니다.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역시도 1.66%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또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강보합권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이탈리아 주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았다는 호재 소식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주가는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금융주인 두 종목도 빨간불을 켜줍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강보합권 내외에서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1위부터 5위 종목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나와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주주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가 파란불을 켠 가운데 엔캠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는데 이렇게 2차 전주주의 부진을 시총 상위단에 위치한 제약 바이오주가 메워주려는 노력을 합니다. 알테오진이 무려 7%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31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역시나 2.79%의 강세 흐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게 되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전지주가 빠지는 이유는 테슬라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9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 트럭 세미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불이 3시간 동안 진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에 16시간 통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교통안전국이 사건을 정식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역시 급락했고요. 이 여파는 2차 전지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전고체 관련주들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에 최고가를 여러 번 달성했던 휴젤은 오늘 쉬어갑니다. 1.4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부진했던 리가켄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4%대 강세 흐름 가져가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5.45%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의 신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목표가가 6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요.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론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에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약간은 감이 잡히는데 스스로가 감을 잡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그냥 망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약하다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일본 쪽의 발언 같은 경우가 톤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갔고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우리 과거 데이터를 보면 보통 시장은 2%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미리 미국에서는 많은 언론 기사 또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던 게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빅스텝이라고 하죠. 50bp 금리 같은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녹여놨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시장은 힘은 없지만 여기에서 강한 반등은 없지만 그렇다고 밀리는 시장도 아닌 상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전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간밤에 아무래도 미증시가 좀 올선을 이탈하면서 붕이 나오다 보니까 국장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저도 들었었는데요. 일단 개파락 출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선반영을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줬죠. 사실 한 0.6% 빠져서 출발했을 때는 이거 조금은 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지수가 장중에 이제 만들어내고 전고점 돌파도 지금 약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뭐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막판에 또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선물에서의 외국인들 매수세 3,500억 정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뭐 16일부터 23일까지 거의 한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대략 한 1,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관이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주체가 금융 투자다 보니까 이거 뭐 좀 길게 우리가 안심하고 놓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미증시가 5일선을 이탈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밤에 이제 바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좀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뭐 한 단기적으로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조정은 살짝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28일 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다음 주인데 이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약간 혼조세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말씀하신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사실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게 있을까? 사실 시장이 좀 대부분 선반영한 부분,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선반영해서 시장 반등 괜찮게 나온 부분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급락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급락 이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엔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주였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이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가 무난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쉽게도 오늘 그나마 좀 바이오 섹터의 유한양행이 급락했던 부분들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와 주면서
신고가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또 큰 종목들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2차 전지는 해지중가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네. 반등이 나와주는데 오늘같이 그러니까요. 또 상승할 때는 이상하게 빠지는, 물론 아무래도 이제 불이 나서 그렇겠지만 네. 어저께는 또 LG에너지솔루션에서 이런 화재 관련해서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올랐던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또 한 이틀 상승이 나왔으니까 또 셀 3사 같은 경우는 무겁잖아요. 그죠. 네. 하루 정도 뭐 쉬어가는 거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2차 전지를 좀 바라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마들도 뭐 단일 테마가 뭐 강하게 움직이는, 오늘 시장이 이제 개파하기 위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 뭐 화재 쪽도 움직여주고 있고 또 미 대선 관련된 뭐 해리스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강하게 또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은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이사님께서 혹시 좀 네. 주목하고 계신 섹터가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 바라본 건 좀 약간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이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보면 한 3% 정도 상승세, 그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 이걸 또 뭐 건설과 연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삼성물산과 비슷하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네. 강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5% 상승 정도까지 봤었는데 6% 정도까지 상승,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이 정부에서 한 번 더 멘트를 한 게 금감원 그다음에 금융 쪽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 통과 여부를 좀 강하게 타진을 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기업 쪽에도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멘트를 하다 보니 반등이 나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모비스를 보면 네. 근데 아니에요. 안 움직인단 말이죠. 네네. 네, 조금 빠져서 안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간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받지 않았던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오늘 또한 강해요.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다시금 고가 돌파를 하고 한 7% 정도 상승하는 흐름. 뭐 수급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외국인 주체 같은 경우는, 개인 주체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나머지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건설 쪽이 빨리 올라왔어요, 지금. 네, 생각보다 건설 쪽이 빨리 올라왔고 GS건설 같은 경우를 같이 보면 오늘은 2.45% 정도 상승을 하는데 이것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들. 네. 여기에서 추격하기는 그렇겠지만 종목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상반기에 소외되었던 쪽, 그다음에 뭐 업종에서도 좀 부진함을 안고 가던 쪽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상황임을 오전장을 통해서는 봤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정시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 섹터를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국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에 GS건설도 이제 약간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놓은 네. 그런 상황이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뭐 올해 꾸준하게 지금 네.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또 신고가 한번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약간 뭐 주도 섹터다라고 명확하게 딱 색깔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에서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그렇게 나오곤 있는데 사실 지금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과연 뭐가 있나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네. 고개가 갸웃갸웃해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까지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뭐 지금 중동 전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뭔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좀 지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반기처럼 계속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뭐 돈의 논리로 결국 금리 인하하고 뭐 간다 하면 가는 거가 되겠지만은 그런 불확실성, 그런 뭔가 명확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워런 버핏도 그 올타 뷰티인가 거기에 이제 투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이 소비재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게끔 하는 큰 할아버지의 이제 움직임이셨는데 국내에서도 뭐 오늘 이마트라든지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며칠간의 흐름들을 보면 그 필수 소비재 하면 뭐 우리가 에너지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전력 같은 게 또 그러니까요.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 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시장이 아이디어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너무 아이디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큰 아이디어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좀 소비재 쪽 이런 게 살짝 눈에 띄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이오 섹터 일단 우상향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장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그 은혜로운 네. 섹터 한번 짚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시죠.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섹터 혹은 단순 테마로 끝이 날 수 있는 섹터들이 오늘장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초전도체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오늘 시장에서는 양자 암호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테마의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업의 규모는 기존 1조 원으로 기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한 3천억 원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대형 사업이라는 점은 꼽힐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양자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컴퓨터이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는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 체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선진국에서도 보편화할 수 없었던 신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시장 우리가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게임 체인저는 AI, 첨단 바이오, 양자 암호다라고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처들에 있어서도 이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 타당 면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에 면제를 받게 된다면 1년 반 동안 지체되고 있었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소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뉴스는 어제 시간 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KCS, 엑스게이트, 우리로 모두 다 9%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이 세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이슈는 바로 한화그룹 이야기인데요. 한화그룹의 삼남인 김동선이 이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배경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한화갤러리아는 한화갤러리아라는, 그러니까 갤러리아라는 백화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쪽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상장 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동선은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나는 공개 매수할 거야 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통주의 17.5%에 해당하는 3,400만 주를 주당 1,600원에 매수를 해서 총 544억 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전체 보통주의 17.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김동선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2.3%입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에 잘 성공을 하게 된다면 총 19.8%의 지분율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당 1,600원이잖아요. 1개월 종가 평균 살펴봤더니 1,190원이었거든요. 34%가량 높아지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P 살펴봤더니 프리미엄이 3년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한화갤러리아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바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고점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상황입니다. 1,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갤러리아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바로 건설 대표주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여러 번 언급을 드렸거든요. 와, 역시나 주가가 올해 들어서 65%나 껑충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택시장이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업황도 개선이 될 것이며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쪽인데요.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미트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일반 차량보다도 9배에서 10배가량이나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화재가 날 때 유독가스가 내뿜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우시죠. 그래서 테슬라가 간밤에 5% 넘게 빠졌고요. 당연히 우리 국내장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닉스 그리고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열폭주 방지하거나 냉각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진단 기업입니다. 오늘 역시도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당일에는 재료 소멸 때문인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차를 두고 두 자릿수 강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오스코텍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오스코텍의 자회사가 2015년에 이 랭라자를 유한양에게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이력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스코텍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테마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셨는데요. 이사님 혹시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혹시 눈에 띄는 종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으실까요? 제가 종목들을 보니까 특이했던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정이 있었던 대한고래 관련된 종목이요. 네. 화상밸브라든지 이런 종목이 좀 눈에 띄었고 장이 이게 확실히 주고받는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 화재 이슈 같은 경우가 이어지다 보니 네. 민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9%. 이사님 테마주 투자하십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가리지는 않아요. 네네. 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냥 약간의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리지는 않는데 뭔가를 가리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화재 관련된 테마 투자하고 계십니까? 화재 관련 쪽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구나. 타이밍을 약간 놓쳤어요. 테마주들도 이렇게 조금 길게 보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짧게 이렇게? 네, 길게 한 30초 만에 매도. 샀다가 30초. 네, 30초.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테마주에서는.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또 이사님이 혹시나 뭐 테마주들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리지 또 않습니다. 화재 관련주에서 혹시 지금 보신다면 이 종목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좀 단기 모멘텀으로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여기저기서 화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출처가 유튜브다 보니까 이게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중국에서 이제 뭐 그 폐 버스의 배터리를 가지고 포장만 다시 해서 새 것처럼 해서 납품을 막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이제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이번에 테슬라에서 화재 미국산 배터리인가요? 아무튼 그 배터리는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터리 자체가 지금 좀 불안감을 계속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오늘 또 강하게 움직임은 있지만 또 향후에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또 이어진다라면 지금 테마가 또 계속 돌다 보니까 공략하신다면 혹시 여기서 종목 눈에 띄시는 거나 아니면 요거 기업 정도는 마음에 든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 해서. 밑에서 올라오던 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제일 붙던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막 여기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예전에 ESS 불라고 했을 때 그때가 삼성 SDI 실적이 깨지면서 주가가 정말 긴 고난의 시간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다 보니까 배터리 셀 기업들이 준비를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때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그래서 최근에 많이 다뤄지던 부분은 배터리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쪽을 연결해서 한쪽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해서 원래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 언론에서 정말 뉴스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 140대가 이제 불에 다 타버리다 보니까 또 아파트 지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게 배로 이동할 때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났다 보니까 이 산업을 좀 깊게 스터디를 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주가는 그를 불구하고 막 상관 없이 올랐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그 사태 같은 경우가 좀 크게 발생을 했다 보니까 또 여름이기도 하고 그 복합적인 면에서 지금 나타나는 상황인데 반대로 이제 그때 고난을 딛고 ESS 쪽 수주 나가기에는 삼성 SDI가 그때 당시에 나는 1년 정도 후에는 수주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못 나갔어요. 지금까지 거의 중국산 쪽이 다 가지고 간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려되는 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전기차가 안 팔리게 되면 전기차가 안 팔리게 되면 지금의 배터리 셀 같은 경우 주가도 또 답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런 걱정의 부분 일부
그다음에 뭐 관련된 종목들의 반응 바라보는 거 일부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뭔가 이 지금 뭐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갈 때 가고 네. 또 가장 또 강하게 가는 종목에서 뭔가 아까 길게 매수하셔서 길게 보유하시면 30초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짧게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우리가 이슈가 처음 막 출발했을 때 그때 조금 사서 약간 길게 보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시작한 지는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아무튼 뭐 배터리 쪽 저도 계속 매매 관점으로는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걸 좀 가지고 가기는 뭔가 좀 찜찜한 부분들. 그렇죠. 뭐 하루 정도 오버나잇 할 수 있는 기업 생각하면 사실 저는 이제 민테크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항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위치기도 하고 이 기업이 이 분광법이라고 해갖고 비수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 이제 진단 시장 90% 점유하고 있으니까 약간 독점적인 위치, 약간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가야 가는 게 되겠죠. 이슈가 계속 연속성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요즘은 뭐 하루 자고 나면 다음 날 또 다른 테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판단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역시나 비중을 줄여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네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갑자기 또 양자 네. 뭐 갑자기 움직였는데 양자 아저씨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양자 통신 관련 종목들 오늘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에 저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시장에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때 시장 반응이 무슨 소리 하냐. 산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구나. 불가능. 가능하다는 얘기를 꺼내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모든 부정을 겪고 뭔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주가가 반응 올라오다 보니까 네. 당시에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봤었어요. 그렇죠. 이게 SK텔레콤이랑 연계돼서 양자암호와 관련된 부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는데 협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직 결과가 뚜렷하게 못 나오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계속 뭐 난제죠. 이 부분의 난제인데 우선은 뭐 투여하는 자금과 관련해서는 예타 면제를 한다라고 하니 주가 반응은 나타나는데요. 오늘 근데 시가를 깨는 흐름 나타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련된 종목, 뭐 엑스게이트 이런 조금 반응은 하지만 오늘로는 좀 패스하는 쪽 그런 쪽으로 보통 좀 대응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양자암호 이야기 테마가 이제 한번 형성됐던 게 네. 연초에 좀 움직임들이 좋았잖아요. 네. 말씀하신 이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그 이슈가 나왔던 시점도 뭐 작년 말부터 해서 좀 보안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올해 2024년도에 금리나 뭐 네, 6번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지나고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그럼 성장주 아니냐라는 스토리로 좀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또 초전도체가 대박을 쳤던 그런 네.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데 역시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게 오늘 또 느껴지는 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그 투자는 기술의 가능성은 낮더라도 계속 연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부에서는 또 어느 정도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장의 현실 가능성이 가깝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뭐 자금 투입 뭐 몇천억이나 되는 그런 돈이 이제 투자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주가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장이 좀 이렇게 굉장히 활극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면 뭐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또 매매 관점으로는 충분히 또 붙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보면 지금 ICTK라는 종목이 이게 5월에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관련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간 대장주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주가 지금 보니까 KCS 이 종목이 지금 2등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1, 2등주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엑스게이트까지 3등 이렇게 해서 좀 분류해 두시고
또 테마는 뭐 오늘은 뭐 화재 관련 섹터 아니면 뭐 이런 그 새로 나온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양자 테마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하루 쉬었다 이틀 쉬었다가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정부에서 이제 이거 뭐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해 줄게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뒤에 뭐 뭔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또 양자 쪽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되거나 돌파구를 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기업과의 협업이 이제 또 진행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한 차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 두시되 너무 여기서 뭐 큰 시세를 우리가 또 꿈을 꾸면 위험할 수 있겠죠. 30초 매매. 30초 매매. 그거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힘있게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이사님 혹시 네. 그 CDMO 오늘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네. EN셀. 네. 이것도 보니까 이제 유전자 치유제 CDMO 관련 주더라고요. 네. 장 초반에 이제 뭐 한 이틀 동안 워낙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30%, 50% 출발하던 게 128%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세를 쫙 뽑아내고 200%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데, 뭐 CDMO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어저께 이슈가 있었던 뭐 ST팜도 네, 지금 ST팜. 오늘 좀 잘 올라가는 네. 흐름이고요. 바이넥스도 있고.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인 게 생물보안법이라는 점이 있지만은 그 점도 그냥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게 유리해지는 거기 더해져서 뭐 특히 ST팜 같은 경우는 제론이라는 해외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 제론 쪽에서 이제 원료의약품이죠. 원료의약품을 제론이 FDA 승인 난 그 제약품 바이오를 만들 때 원료를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뭐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박스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아직 남아있는 오버행이 있죠. 전환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물량. 그렇습니다. 저 이 네네. ST팜에 네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게 계속 찝찝하게 걸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잊을만 할 때 한 11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 음.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언제나 주저하게 되는 그렇죠. 언제나 주저하게 되는 종목임을 좀 말씀을 드려요. 거의 비슷해요.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ST팜이긴 한데 그 오버행에 대한 부분, 그 해소를 어떻게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T팜 사실 오늘 저는 종가 매수를 한다라면 네. ST팜 위치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오버행 이슈가 좀 걸려서 이걸 뭐 비중을 좀 적게 한번 공략을 해볼까. 오늘 종가에 뭐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된다라면 그래도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형성되었는데 이건 또 실체도 있고 네. 수익도 이제 내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워낙 많이 올랐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약간 밸류적으로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다 보니까 좀 주춤해지는데 네. 항상 이렇게 좀 이거 너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네. 더 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언제나. 역시나 또 이런 주춤하면 또 날 두고 또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ST팜 위치적으로는 좋으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 시청자분들도 뭐 종가 매수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이사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관심 섹터 제약 바이오를 갖고 네. 왔어요. 네,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 CDMO 부분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주가가 그 기술 수출 나오고 갈피를 못 잡다가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이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회복이 나타나요. 유한양행을 사자는 건 아니라 우리 이와 연결해서 주가가 빠질 때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매도하는 펀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인 주체도 있을 거고 ETF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매도하니 주가가 빠지니까 ETF도 매도를 할 거고 그러면 ETF 안에 구성된 종목으로 쫙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요날 8월 21일 그다음에 22일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오늘 요 시세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니 나머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동반해서 좀 강세를 나타내거든요.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ST팜 뭐 이런 쪽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수급의 영향, 특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ETF 수급 같은 경우에 영향이 큰 시장임을 인정하고 가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종목 또한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예전과는 다르게 단순히 기술 수출만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요.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종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 네. 네. 오늘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하에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해서 짧게는 VI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충분히 짧게는 전고점을 시도할 수 있어 보이고 시가총액이 5조 6천억 정도? 네, 5조 6천억 정도인데 16조죠. 16조 7천억 정도인데 이게 할로자임이라는 해외 기업이 있어요. 네. 네, 할로자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주가 수익비를 한 20배 초반 24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거래되는 시총 이 1조의 로열티를 가지고 오는 구조에서는 시가총액 20조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는 실적으로도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1차로는 20조의 시가총액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유한양행 뭐 이대로 끝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딱 그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위치에서부터 들어올리더니 네. 오늘 또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좀 뭔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섹터 하나가 좀 쫙 가주는 먹을거리가 계속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가주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준비한 섹터는 화장품이에요. 큰 섹터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제 이 화장품 섹터의 실적적인 부분, 수출이 이제 또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과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 올타 뷰티, 올타 뷰티를 이제 지분을 투자 많이 하신 부분들, 필수 소비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하반기 가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죠. 세일즈를 많이 하는 그런 시점으로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일단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북미로의 수출, 뭐 서구권으로의 수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이후에 이제 조정도 또 충분히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어떤 실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밸류적으로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섹터도 뭐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반기 소비 시즌에 좀 더 수출이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는 게 뭐 추세적으로 아직 뭔가 상승으로 확 돌아섰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실리콘2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4만 원짜리를 다시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요거는 일단 대장주로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공략주로 생각을 한다. 뭐 관심 종목 지금 이 종목을 탑픽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한국 콜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화장품 여기저기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네.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OEM, ODM 뭐 이렇게 해서 생산을 맡겨야 되고 한국 콜마가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주가 역시 뭐 우상향 흐름에서 최근 급락장 이후에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고 지금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상승 흐름 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시총 1조 6천억인데 올해 전망치 뭐 2천억 정도 생각하면 여전히 뭐 한 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흐름,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한 신고가 정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끝까지 2부 곧 이어질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